안녕하세요. 바이커절의 김남구입니다. 최근 행사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스즈키, 혼다, 야마 페스티벌에서도 몇 분 만나 뵀는데 항상 만나 뵐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영상 시작할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바이크는 혼다 GB350입니다. GB350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시되지 않았는데 워낙에 우리나라 라이더 분들한테도 관심도가 높아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350이 원래 처음 출시된 건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인도에서 CB350이라는 이름으로 내수용으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인도에서 출시되고 나서 반응도 좋고 판매도 잘 되니까 2021년에 일본에서 GB350이라는 이름으로 여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CB350이랑 GB350은 같은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GB라는 코드네임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1983년입니다. 1983년에 GB250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따라서 이 GB350이 아예 근본이 없는 모델은 아닌 거예요. 당시에 GB250이라는 모델도 클래식한 디자인에 당시로서는 최신의 메커니즘을 담은 모터사이클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 컨셉이 이번에 GB350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GB400TT, GB500TT 등이 잇따라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GB350을 살펴보겠습니다. GB350은 커터급 클래식 로드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달리기 성능을 갖추고 속도를 내는 기종이 아니라 감성적인 배기음과 중저속 영역에서의 토크를 강화한 도심에서 즐겁게 탈 수 있는 기종이 GB350입니다.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은 348cc 공랭식 단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2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3000rpm에서 발휘되는 세팅입니다. 따라서 도심에서 3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도심에서 즐겁게 탈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공랭식 단기통 엔진이 배기량이 커지면은 진동이 세게 올라오거든요. GB350은 그걸 막기 위해서 샤프트 밸런서를 장착했습니다. 따라서 불쾌한 진동을 줄였고요. 단기통 엔진 고유의 그런 경쾌한 통통통통 튀는 배기음이 있습니다. 이 배기음을 잘 살리기 위해서 GB350 전용으로 머플러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탑재했습니다. 이 기능은 쉽게 말하면은 클러치 레버 조작 하중을 줄여줘서 도심에서 주행하기 편합니다. 클러치 레버가 엄청 가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정차와 재출발이 잦죠. 클러치 레버 조작 빈도가 높습니다. 클러치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유용하고, 그리고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에도 시프트 다운 시에 변속 충격을 상당량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건 경쟁 모델에는 없는 기능인데 트랙션 컨트롤이 탑재됐습니다. 혼다에서는 HSTC, 혼다 셀렉터보 토크 컨트롤이라고 이 이름을 붙여놨는데 작동 원리가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뒷바퀴가 헛돌면은 뒷바퀴의 구동력을 조절해서 접지력, 트랙션을 유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결빙 구간도 많고 해서 이 HSTC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리터당 39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반 모델이랑 S 모델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디자인도 다르고 포지션도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S 모델은 좀 디테일이 더해져 있습니다. 프론트 팬더랑 헤드라이트에 커버가 덧대어져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프론트 포크에도 튜브 커버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매니폴드랑 머플러가 크롬 컬러인데 S 모델은 블랙이고 크롬 커버가 머플러 쪽에 덧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패널이랑 시트의 디자인도 다릅니다. 두 모델을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S 모델이고 클래식한 느낌은 일반 모델인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S모델이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입니다. 스텝도 조금 더 뒤에 있고 핸들바도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프론트 휠은 두 모델 모두 19인치인데 리어 휠은 일반 모델은 18인치, S모델은 17인치네요. 리어 타이어의 폭도 S모델은 150mm고 일반 모델은 130mm라서 S모델이 더 두껍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장, 전고 등의 제원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 차체 구성을 살펴보면요, 프레임은 전통적인 형태의 더블 크레들 프레임을 장착했고 전후 120mm 트래블의 서스펜션을 장착했습니다. 앞뒤 모두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고요, ABS도 탑재했습니다. 시트고는 800mm로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가격, 일본 현지 가격은 GB350이 56만 1000엔, 하나로 499만원이고요 GBS350S 모델은 60만 5000엔, 하나로 538만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된다면 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350 클래식 로드스터 시장은 로얄엔필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로얄엔필드가 350 시리즈가 다양한 기종이 있습니다. 크루저 타입의 메테오 350, 그리고 조금 더 클래식한 무드를 담은 클래식 350, 모던한 로드스터의 컨셉을 지향하고 있는 헌터 350,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종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수 기준입니다. 메테오 350이 286대, 클래식 350이 252대, 헌터 350이 458대로 세 기종 합해서 996대를 판매했어요. 약 1000대 가까운 수치네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긴 했는데 생각보다도 엄청 더 많이 팔렸습니다. 구청에 가서 사용 신고를 하죠. 사용 신고를 한 등록 대수 기준이니까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대리점에 인계된 숫자로 따지면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1000대 이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혼다 코리아가 정식 수입을 해서 GB350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 1000대 가까운 분량에 저는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로얄엔필드 350 시리즈도 꽤 괜찮습니다. 잘 만든 모델이에요. 그리고 로얄엔필드의 공식 수입사인 기흥 인터내셔널이 2019년에 로얄엔필드 코리아를 런칭하고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워낙에 그 이전에는 로얄엔필드가 품질이나 내구성에 대한 인지도나 그런 대중의 인식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부품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5년, 6년 정도 이제 브랜드를 잘 성장시키면서 그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경쟁 상대가 혼다라는 거죠. 혼다는 전국의 딜러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고 부품 수급이나 인증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물량에 따른 그런 문제에 있어도 훨씬 더 원활할 거란 말이죠. 정비 비용도 더 저렴할 거예요. 로얄엔필드 코리아 정비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저도 로얄엔필드에서 모터사이클을 사봤었거든요. 클래식 500을 사서 타봤는데 초회 점검을 했는데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랑 해서 1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500만원짜리 바이크인데 10만원 넘게 그렇게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혼다 코리아에서 만약에 GB350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이보단 저렴할 거란 말이죠. 유지 관리,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 사실 로얄엔필드가 혼다를 따라올 순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적게는 이 1000대에서 GB350이 출시된다고 하면은 적게는 300대, 많으면 500대, 어쩌면 그 이상도 판매량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만한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요즘에 뭐 풍문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저희도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얄엔필드가 요 클래식 350 시리즈에 대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잘 개척해 놨어요. 없던 시장이었거든요. 이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로얄엔필드가 잘 읽어내 놨어요. 근데 이제 혼다가 들어오면은 잘 만든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트라이엄프도 요 400 시리즈를 올 하반기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스피드 400이랑 스크램블러 400X를 런칭할 거라서 요 시장을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GB350이 꼭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혼다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핍스 혼다라는 위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좀 힙한 느낌도 가져가고 있고 대중한테 많이 어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몽키라든가 CT125라든가 슈퍼커브라든가 이 125cc 라인업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지금 신규 유저를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혼다 더 고 카페도 런칭을 했고, 그리고 용산에는 핍스 혼다 카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힙합 무드, 대중에서의 인식 이런 거를 조금 더 GB350이 출시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에 정말 출시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즈랩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